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환과 유성의 정치 이야기, 김유정의 봄봄 제 7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젯밤 새우셨죠? 나는 그래도 새벽쯤은 잤어요. 그래도 그러셨구나. 저 PD님들하고 우리 기자님들이 현장에 가서 막 그 지켜보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유 대표님은 뭐 저는 뭐 동네 지역 분들하고 사람들하고 저녁 식사하면서 계속 뭐 선거 얘기 그다음에 출구조사 나온 이후에 이제 개표하면서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재미있어서 12시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12시에 들어와서 한 2시까지 한 3시까지 보고 이제 아침에 새벽에 어떻게 또 결과가 됐나 궁금해서 새벽 6시에 또 봤죠. 거의 밤새웠습니다. 지금. 중간에 막 뒤집혀서 평택만 해도 뒤집혔고 전국적으로 뭐 엄청 많이 뒤집히고. 예, 그랬죠. 네네. 오늘은 일단 전국 상황부터 좀 예. 이야기를 좀 나눕시다. 네. 그렇게 하는 거로 하고 또 시간이 되면 뭐요 OBC 더원 방송이 있는 요 지역 네. 그리고 우리가 관심 지역으로 다 보고 있는 요 지역도 좀 얘기하면 좋은데 시간이 안 되면 그건 다음 기회로 넘기고 예. 일단 전국 얘기 한번 예. 기본적으로 판세를 한번 읊어 주시죠.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다 아는 얘기들만 얘기를 위해서 잠깐 그냥 스케치를 좀 하면은 일단 민주당 시민당이 180석, 그다음에 그 통합당하고 뭐 통합당 그 위성정당하고 합쳐서 103석. 이게 뭐 거의 2004년 탄핵 이후로 탄핵 때 했던 투표 때 이제 그때 열린우리당이 150석을 넘었거든요. 16년 만에 이제 과반을 넘어서 그 다음에 이제 거의 5분의 3, 거의 뭐 개헌선까지는 안 갔어도 그렇죠. 180석 독자적으로 자체적으로 굉장한 이제 민심의 쓰나미가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 당시 열린우리당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네. 그때 아주 열린우리당이 싹쓸이를 하는 거로 다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그것보다 그거보다 뭐 더 훨씬 어마어마한 더, 예. 그래가지고 뭐 어느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넘사벽을 넘었다. 이 기록 이 180석. 깨기 어려울 이 거야, 아마. 앞으로 당분간 예. 당분간 깨기가 진짜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이렇게 정말 압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민심의 쓰나미라고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번에는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네, 그 이제 큰 선거를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고 민주당이 그렇죠. 그리고 지방선거 지방선거 이겼죠. 이기고 네. 이거 말고 또 하나 있었죠. 대선 이기고 네. 그다음에 그 2017년에 이제 대선을 했죠. 그다음에 그 국회의원 선거 18년 총선이 지방선거 지방선거. 이기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이기는 굉장히 이제 큰 선거들을 연속해서 다 이긴 거죠. 이제 다 이긴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우리 사회 지형 자체가 보통 이제 보수가 40%고 이제 개혁 진보가 한 30%였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왔었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완전히 그게 이제 역전 현상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개혁과 진보가 40%, 그다음에 보수가 한 30%. 이렇게 완전히 우리 사회의 판세와 지형이 완전히 변한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뭐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워낙 고공행진을 하고 계시고 그렇죠. 그런 게 이번에 많이 반영됐고 네. 저는 이제 한마디로 평가를 좀 하면 보통 왜 그 문재인 대통령 본인 스스로도 말씀하시고 그러는 거 보면 촛불 혁명으로 태어난 정권이다, 정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보통 혁명이라고 그러면 국회를 해산합니다. 그렇죠. 해산을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죠, 그 당시. 그렇죠. 대통령 하나 간신히 바꾼 정도. 그다음에 이제 바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장관들 임명하는 정도. 예. 그런 정도까지밖에 못 하고 네. 공무원들도 제대로 처리를 못 했어요. 그랬죠. 행정부 내부에. 네. 뭐 그렇다고 해고를 할 수도 없으니까 예. 공무원들 중에 상당수 옛날에 그냥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다 있는 채로 장관만 바뀐 경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기회에 입법부를 해산은 못했지만
굉장히 큰 개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부처가 해결이 됐는데 예. 저는 이제 하나를 기대합니다. 이번 그 판도를 보고 예. 마지막 남은 삼권 분립에서 사법부 개혁이 이제 입법부 개혁은 이번에 그렇죠. 이제 일단 네. 판을 해서 국민들께서 상당히 전진 네, 만들어 전진이 주셨고 됐고. 네. 네네. 이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사법부 개혁이에요. 그렇죠. 네. 대통령이 사법부 개혁 못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삼권 분립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입법부가 이제 판사들을 탄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흠. 그 권리. 그렇죠. 판사관 탄핵은 대통령 탄핵보다 쉬워. 그 쉬운데도 이제까지 한 번도 예,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됐고. 이제까지 엄두도 못 냈고. 그렇죠. 뭐 그렇죠. 저 재판을 하는 판사가 예. 누구하고 흥정해가지고 판사 판결 내리는 거를 몰랐었잖아요. 근데 양승태가 한 거야 그걸. 그랬죠. 대법원장이. 예. 그 자기 쫄딱이도 시켜가지고 네. 그 잘 나가는 판사들은 다 그 안에서 있었는데 그 뭐 법원 행정처라는데 네. 거기 이탄이라고 하는 잘 나가는 판사 하나 끌어올렸는데 이분이 네. 이건 범죄를 저지르고 있잖아. 대법원 법원 행정처라는 곳에서. 네. 그래서 이탄희 판사가 그냥 눈 딱 감고 시키는 대로 했으면 자기도 대법원 판사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조용히 사표를 던진 거예요. 예. 이분이 뭐 투사는 아니더라고. 네. 저 같으면 싸워요 거기서. 근데 이제 이탄희 판사님이 사표를 딱 던지고 나왔는데 네. 국민들이 그분에 대한 그분 때문에 사실은 이게 사법개혁이 또 상당히 촉발도 되고 촉발된 거죠. 네, 많이 얘기가 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국회에 기대하는 바가 예. 사법개혁. 그래서 예. 삼권이 전체가 다 개혁되는 가수로 거기까지 가야 촛불혁명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런 점에서는 그런 기대도 굉장히 예. 많이 주는 선거 결과이다. 이탄희 판사도 그렇죠. 저 국회의원이 되고 그다음에 이수진 그 나경원 예. 저 후보하고 예. 예, 극적으로 이제 뭐 그렇죠. 그 이긴 우리 이수진 전 전 판사도 예. 국회의원이 되고 그러면서 사법개혁에도 상당히 중요한 시그널이 예. 켜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행정부 행정부 개혁에서 이제 안 된 부분은 검찰 개혁입니다. 제가 그렇게 강조해서 하다가 유 대표님한테 찔려가지고 이렇게 잘려가지고 한번 꼭 하시지 않을까요? 뭐 그거를 조만간에 한번 저 따로 주제를 잡아서 하시자고요. 내가 안 다뤄도 이미 총선에서 이제 네. 다룬 당선되신 분들이 네, 예. 다룰 분들이 많아요. 이제 예. 국회에서 이제 그럼 검찰 개혁. 이제 열심히 그거를 아마 이제 개혁 입법이라든지 네. 개혁 추동을 해 나갈 테니까 아마 이제 그걸 저희들이 이제 받아서 그렇죠. 잘 우리가 이제 버무려 가지고 예. 양념 섞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얘기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입법부가 이제 이분들이 취임하기 전에 혹시 이런 그 본범을 또 한번 할 때 그 네. 문제 한번 다룰 수도 있고요. 네. 그 혹시 통합당의 그 이 대패 네. 패인은 어떤 거 같습니까? 뭐 한두 개가 아니고요. 네. 그 제가 이제 첫날 한 거를 다 이렇게 그걸 걸어놓고 얘기를 하자면 퇴보로 가는데 예.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진보 보수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네. 제 진단을 해간 퇴보가 있는데 퇴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존경하는 인물 많이 찾으면 박정희 대통령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이제 덜 하긴 해도 네. 막 항상 1, 2등 거의 1등이고 예. 그 정도로 가요. 네. 박정희 시대로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제 막걸리 먹다가 문재인 욕하면 음. 그냥 국가보안법으로 잡아놓고 이런 시대로 가자는 거거든요. 소위 막걸리 국보라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생활을 욕하거나 뭐 네. 현실을 비판만 해도 국가보안법 그런 시대로 위반이 가자고 됐죠. 주장하는 네. 네?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퇴보하자. 네. 박정희 시대로 퇴보하자. 네. 물론 더 퇴보하자는 사람도 있어요. 일제로 가자는 사람도 있어요. 일제로. 조선 놈들은 맞아야 돼. 이래가면서. 네. 근데 이런 시대로 다 가자는 사람들이 아직도 미래통합당에 너무 많아요. 네. 그냥 일반 당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국회의원들이 네. 그거를 촛불 때 해산을 못한 거예요. 그래 이 촛불 민심이 그래서 민심이 이게 무서운 줄을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촛불 혁명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그렇죠. 굉장히 이번 선거가 예, 예. 중요한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됐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가까운 데로 가까운 과거로 가자는 사람들도 있죠. 박근혜 과거로. 네. 요 시대로 예. 전 시대가 더 좋았다. 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게 아니, 퇴보.
죄 없는 박근혜가 저 감옥살이 한다고 그렇지. 오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태극기를 모독하면서 흔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제 통합당의 패인은 저 시청자분들이 워낙 잘 알고 계시지만 네. 멀리 가면은 이제 그간 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네. 통합당이 재빨리 이걸 야당에 맞게 변신을 좀 해줘야 되는데 모든 걸 사사건건 반대만을 했던 네. 그런 모습이 국민들한테 조금 좀 안 좋게 보였고 예를 들어서 반대를 위한 반대 오죽하면 식물국회니 뭐 동물국회니 뭐 보육국 국회니 뭐 제대로 한 게 한 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질렸다고 볼 수 있고 좀 가깝게는 역시 공천 문제 역시 뭐 뺏었다 줬다 뺏었다 줬다 우리 민경호 후보 같은 경우가 아주 그냥 뭐 아주 코미디를 했죠. 차명진은 또 더 지난번에 우리가 그다음에 얘기하고 이제 난 뒤에 막말. 아니 차명진은 거기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네 제명시켰는데 제명하라고 공천을 안 주는 최고위원회에서 했더니 윤리위원회에서는 탈당 권유만 하고 그 다음에 당장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을 또 했더니 그랬더니 법원에 제소해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가지고 또 후보가 되고 그냥 참 하여간 뭐 이번에 미래통합당 공천 정말 되게 웃겼어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도 썩 잘한 공천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나 이거 비교를 하면 이게 뭐 클래스가 다른 공천을 통합당이 하시는 바람에 그래서 아마 국민들의 굉장한 분노를 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민심을 제대로 못 읽는 것뿐만 아니라 당 대표하고 원내 대표가 경쟁을 했어요. 선명 경쟁이라고 누가 먼저 뛰쳐나가느냐. 황교안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국회가 열려야 자기한테 득될 게 없는 거야. 그냥 나경원한테 계속 그게 가. TV 카메라들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카메라에서 벗어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 밖에 나와서 온갖 하여간 그걸 하는데 거기 나가면 또 나경원도 또 황교안 대표한테 그 카메라를 빼앗길까봐 센 발언 한답시고 그냥.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거를 이제 당직자 역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평상시엔 그렇게까지 센 사람이 아닌데 이거 직함을 받고 원내대표가 되고 뭐가 되고 그러니까 하여간 센 발언하고 센 투쟁 전략을 택해야 되고 뭐 이런 당직자 역설, 당직의 역설이라는 말도 하는데 그러나 꼭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저변에 정말 야당다운 야당을 반대는 하더라도 합리적 반대를 해야 되고 또 힘을 실어줘야 될 땐 힘을 실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봐야 이제 국민들이 저 당이 하는 게 설득력이 있구나. 저 당이 지금은 야당이지만 쟤들한테 뭘 좀 맡겨볼 수 있겠구나 앞으로. 이런 믿음을 줄 텐데 그냥 모든 그걸 영어 용어로 뭐라고 하는데 하여간 네가 하는 건 무조건 다 반대. 이래서 아마 이런 문제가 국민들한테 이 정치 혐오를 넘어서 굉장한 반감, 분노를 일으킨 게 통합당 패인의 아주 큰 또 원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막말도 있긴 한데 뭐 다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막말 얘기는 좀 했으니까 우리 때문에 또 이런 판이 오는 걸 수도 있거든 또. 뭐 그럴 수 있죠. 그건 넘어가기로 하고. 네, 그러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끝나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각 정부 여당이나 각 당이 어떻게 어떤 과제가 있는지 우리 또 혹시 좀 주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저 본부에서도. 저는 뭐 이미 아까 얘기한 대로 사법부 개혁을 제 1로 꼽아요. 사법부 개혁. 일본이나 정부 대통령과나 이런 외교적인 판단을 하면서 짜옹을 하는 이런 판사들은 이번에 전 국회에서 탄핵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이탄희 전 판사가 그 얘기를 계속했고 이수진 판사도 사법부 개혁을 했는데 사법부 개혁의 핵심은 옛날에 그렇게 자기 동료 판사들의 뒷조사를 하고 불법으로 그런데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고 재판할 때 판결문의 마지막 부분을 바꿔서 유죄를 무죄로 무죄를 유죄로 형량을 바꾸고 뒤집고 하는 이런 판결을 한 판사들 이런 판사들을 탄핵을 시켜서
재판을 더 이상 못하게 하도록 하는 예. 이게 제 일로 봅니다. 사법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경제민주화라든지 이게 저는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하고 여당이 워낙 압도적으로 국민들한테 이제 지지를 받았으니까 압승을 했잖아요. 이제 지금은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만 이런 땐 오만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더욱 겸손해야 되고 국민의 뜻을 잘 받아 안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혁에 더욱 전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경제민주화에 더욱 앞장서야 된다. 특히 경제민주화 중에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특히 이제 경제민주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저는 이제 세금의 공정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부자 감세를 한다든지 뭐 재벌 감세한다든지 이래서는 뭐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금은 공정하게 가진 부자인 사람한테는 많이 걷고 그런 공정성들 없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금 공정성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하다. 개혁 입법 중에서. 세금은 또 걷는 것도 그렇지만 쓰는 것도 투명해야 돼요. 네네, 예. 이게 유럽에서는 67%, 막 70%의 소득세를 물거든요.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렇게 했다면 뭐 지금 미통당 같은 데서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예, 막 네. 재벌들은 물론이고. 예. 그런데 또 그런 돈을 안 내도 되는 서민들조차도 그냥 내 세금도 많이 뺏어가는 것처럼 얘기를 할 텐데 유럽에서 왜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찬성을 하느냐 하면 그 세금을 나를 위해서도 쓴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그거에 대해 세금을 어디다 쓰는 거에 대한 것이 굉장히 잘 안 들어져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데 실제로는 다 국민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이상하게 세금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부세 같은 경우 종부세 반드시 걷어야 되고 올려야 되고 뭐 이런 사안인데 그러면 막 세금 폭탄을 맞았다고 계속 이렇게 가짜 홍보를 하거든요. 실제로 종부세 우리 국민 중에 종부세 낸 사람은 3만 명밖에 안 돼요. 3만 명에 속하지 않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세금 폭탄 맞았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객관적인 사실들, 근거들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하면서 경제민주화를 더욱 추진해 가는 것이 정체성에 맞게 국민들의 뜻을 받아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처음에 두 가지 다 우리 지역까지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이 얘기만 해도 지금 앞으로도 한 30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시청자분들께서 특히 어제 만나셨다는 언론인들께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 당신들 너무 길지 않냐 이런 평을 했대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하고 싶은 얘기 정말 많잖아요. 나중에 다른 기회 좀 하기로 하고 요 정도로 하고 평택이나 요 안성이나 요 경기 남부 쪽에 격전지 쪽은 다른 기회로 다 만들어서 좀 다시 합시다.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은 선거 전체에 대한 평가, 김유정의 본부 정치 이야기는 뭐 전체 평가는 이런 정도서 하고 경기 남부 지역의 선거의 판에 대한 분석, 요거는 바로 다른 편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용환과 유성의 정치 이야기 김유정의 본범 7회차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바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